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노조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과연 임금 피크제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경영계와 그리고 노동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임금 피크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한 A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가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지역규칙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는 정년 61세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명예퇴직한 A씨는 임금 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면서 퇴직 시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임금 피크제는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령자 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그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크게 다툼이 되었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과 관련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 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 연구원의 임금 피크제가 위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구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조항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밑에 각 호의 모집과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회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행 규정이란 무엇일까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했거나 위반한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임의 규정이냐에 따라서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 규정이라면 어떨까요? 지키는 것으로 권고를 하지만 만약에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그 부분을 배제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나 시정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 또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이 전체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항에 나와 있듯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합리적 이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어떤 것이냐? 자,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부분, 임금 피크제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아닌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임금 피크제는 유효가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그 임금 피크제는 무효가 되겠죠.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가 들어있는지 또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 용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즉 그 임금 피크제가 유효한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이 연구원의 인건비 부담 완화, 즉 경영상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5세 이상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A씨가 받은 불이익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을 감축했다든지 등 그에 따르는 대상 조치, 적절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A씨한테 부여된 어떤 목표 수준 또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임금 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55세 이상의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과 그 다음 51세부터 55세 미만까지의 실적 달성률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55세 이상의 실적 달성률이 더 낫다,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5세 이상들에게 임금을 삭감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때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 즉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정년을 보장하거나 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한 나이부터 퇴직 시까지, 정년 시까지 임금을 축소하는 그런 제도, 이것을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데 그 유형을 본다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정년 보장형, 즉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이고, 두 번째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정년 유지형, 즉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에 대한 판단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 유지형 내지는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그리고 대상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적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내지는 업무 강도도 같이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그 사용 용도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모두 무효이냐,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의 내용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취업규칙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의 내용도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또는 우리 회사에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할 만한 지점이 있죠. 우선 정년 유지형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삭감에 따르는 대상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감액된 재원을 어디다 썼는지 이 사용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임금 감소의 적정성 내지는 대상 조치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금 축소의 그 폭이 얼마나 큰지, 너무 과도하게 임금을 축소한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한 그 대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축소한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 조치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 감소라든지
또는 업무 강도의 어떤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을 대상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대상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얼마나 연장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우리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금 피크제는 전부 다 무효다 뭐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요. 또한 임금 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했던 임금이 있었다. 그럼 지금 청구한 모두 다 성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동안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한 어떤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천차만별의 내용을 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 판결의 어떤 취지 내지는 판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의 유효 요건 이런 부분에 맞도록 우리 회사에서는 노사가 임금 피크제 내용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디자인해서 임금 피크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새롭게 디자인된 임금 피크제 이전에 원래의 임금 피크제 내용이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효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삭감당했던 그런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서 임금 지급을 임금의 차익이죠. 차익 부분을 회사에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